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디걸입니다. 자, 이번에 판타지마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7월 30 월요일 이어서 시작. 눈을 뜨니 시야가 조금 흐리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본다. 5시. 꽤나 이른 시간이잖아? 피로가 풀리지 않아 화가 난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잠을 못 자겠다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그 통증이 잠을 잘못 자서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제 루빈에게 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어제 이변에 대한 것을 찾으러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이변은 거짓말처럼 2번이나 연속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의 아픔은 2번째로 일어났던 이변 때문. 그래도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은 광고판이 우리를 짓누르기 직전에 가까스로 풍화가 몸을 던져 루빈과 나를 구했기 때문이다. 요즘 목소리가 좀 갑자기 이상하네요. 풍화 씨는 괜찮을까? 그토록 침대에서 자라고 권유해도 끝끝내 거절했던 걱정이 되어서 일어나기로 했다. 지금도 신경질이 날 정도로 내 등이 따끔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풍화는 도대체 얼마나 아픈 것일까? 여름이라 다른 계절보다 박을 때지만 이 시간대면 여전히 어두운 편에 속한다. 나는 두 사람을 깨우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방을 나왔다. 루비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문 근처에서 앉아 자고 있을 풍화는 루빈의 다리가 있는 쪽에서 고개를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어제 내가 서툴게 잡아준 봉대를 그대로 한 채, 서툴러 감아준 봉대를 그대로 한 채, 지쳐 보이는 얼굴로 나는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동안 그를 보았다. 이렇게나 몸을 던졌는데, 그랬는데 루빈, 풍화에게 꼭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쩐지 안타까웠다. 나는 한 손으로 그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주었다. 어머. 주말 내내 굉장히 큰 일이 있어서 학원에 도착한 나는 조금 멍한 상태였다. 어떻게든 잡념을 떨치기 위해 수학 공식과 시름시름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나는 턱을 괴고 창밖을 보았다. 무슨 일 있어? 어? 갑자기 뒤쪽에서 들린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드니 진아 선배가 있었다. 오랜만이야 진아 선배. 요즘 못 봤네. 무슨 일 있긴. 설명하기도 힘든 일이 잔뜩 있기에 대충 얼버무렸다. 선배는 사심 없는 눈을 잠시 깜빡이더니 내 옆에 앉는다. 자세히 보니 선배 얼굴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선배야말로
나도 선배처럼 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이 나빴던 걸까? 그런가? 선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웃는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선배에게 말했다. 선배 좀 이상하다. 평소 분위기가 어딘지 달라. 그게 말이야. 이리저리 선배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린다. 그리고는 사실 학원 그만두게 되었거든. 왜? 그래? 역시 이 학원은 이변이 일어나는 곳과 가까우니까. 나는 어제 일을 떠올리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진아 선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는 무슨 소리야 하고 웃는다. 진학을 포기하는 거야. 에? 나는 깜짝 놀라 선배를 보았다. 거짓은 없어 보인다. 어째서? 그게... 선배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예전과 다름없이 강하게 내 머리를 손으로 눌렀다. 그런 얼굴 할 거 없어. 그래도 이유도 말 안 해주면서.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선배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짓궂게 웃는다. 내 걱정했구나. 나는 거기에 항변해보려고 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선배는 수업 시작이다 라고 작게 뱉는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려다가 우뚝 멈춰서고는 나를 내려다본다. 근데 방금 그 얘기 비밀이다. 응? 진학을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 그런 얼굴 하지마. 역시 얘기하면 안 좋았나? 진아 선배는 한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쓰다듬으면서 멋쩍어 한다.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비밀.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선배에게 물었다. 글쎄, 솔직히 진학 얘기 자체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너와 얘기하다 보면 별말을 다 한다니까. 라는 얼굴로 고개를 젓는 진아 선배. 내가 그런 억울을 하니까 걱정돼서. 내가 편해서 다 이긴 했지만 또 그 얘기하니까 또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한 얼굴 하니까 본인도 걱정되고. 많이 생각했겠다. 이젠 얘기할 기회도 없어질 테고 예전처럼 도와줄 수 없게 되니까. 나는 선배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선생님이 돌아와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선배, 확실히 내가 여기에 막 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나를 도와주었다.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나 힘들어할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나를 위로하곤 했다. 그런데 더 이상 만나기 어려워진다는 건 어쩐지 루빈과 풍아의 일을 선배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져서 선배를 부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렇지만 없어. 수업이 끝나고도 그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학원에 있지 않았다. 아쉽다. 이상한 기분이 되어 집으로 향했다. 진아 선배 일이 신경 쓰였지만 전철에 탔을 무렵 내 머릿속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건 풍아겠죠? 풍아씨, 괜찮을까?
나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풍화 노트니까. 집에 오니 풍화가 있었다. 루비는 없다. 풍화는 자리에 앉아 손등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붕대는 풀어버린 듯 했다. 아, 괜찮아요? 나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런 나를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내 말에 수긍함으로써 대답을 했다. 그리고 약을 다 발랐는지 능숙하게 붕대를 손에 감는다. 대화가 거기서 끊겨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다. 동시에 우리 두 사람은 말을 시작했다. 피차에 당한 우리는 서로에게 먼저 말할 권리를 넘겨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먼저 하세요. 아니요, 풍화씨가 먼저. 이렇게 했겠죠? 둘 다 진짜 귀엽다니까요. 어제 고마웠어요.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학원에서 선배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면서 풍화는 저야말로 라며 꾸벅 고개를 숙인다. 에? 저야말로 라뇨? 나는 의의 대답에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지만 풍화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붕대를 감는데 열중했다. 아니, 정확히 저건 딴청인가? 아까 붕대를 능숙하게 감은 주제에 시선을 거기에 두고 괜히 건드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 귀여워. 그렇지만 그런 망설임도 잠시였는지 풍화는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에? 아, 같이 조사하겠다고 해서 기뻤다고? 귀여워. 나는 멍하니 풍화가 한 말을 따라했다. 응, 확실히 루비 좀 너무했어요. 그렇게 몸을 던져 구해주었는데. 확실히 이전에 내가 다리를 삐었을 때도 화를 냈던 루빈. 그건 어느 쪽이냐면 사실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건도 나름대로 걱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풍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변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말한다. 에? 어제 분명히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자 풍화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풍화가 없던 사이에 이변을 겪었으니까 르벤이 아무 말도 안 해주었나요? 내 말에 풍화는 조금 슬픈 얼굴이 되더니 망설이면서 나의 말에 대답해 주었다. 상당히 순화된 언어로 말했지만 풍화가 한 말을 들어보니 루빈 질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가버린 것 같다. 서운했겠다. 너무하네. 화낸 건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모두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루비는. 알겠어요.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면서 심호흡을 했다. 밤이 되어서야 루빈이 돌아왔다. 나는 왜 풍화에게 이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그는 풍화가 애초에 그런 말을 자기에게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아, 말을 말자. 7월 31일 화요일. 루비는 아직 내 제안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긍정적인 대답을 바라고 있는 나. 어째서지? 내 일상생활은 이걸로 산산조각 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수업을 대충 마치고 학원에서 터덜터덜 내려오니 풍아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렇지만 다행히 딱히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아닌 모양이다. 에?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요? 아마 어제 이변 이야기가 박차가 되었는지 데리러 와준 것 같다. 아이 참,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몸도 아직 회복 중이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못 믿겠단 말이에요. 나는 입을 삐쭉 내밀고 진심을 전달했지만 풍아는 끈끈내 고개를 저었다. 하여튼 모처럼이니까 함께 돌아갈까? 나는 그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같이 가면 좋지. 루빈과는 화해했어요? 풍아는 내 질문에 슬픈 얼굴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긴 별로 사과할 것도 없는 예매한 상황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왜 잘못이니 난? 아니 애당초 루빈의 태도를 이해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 그렇지만 적어도 풍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 그때 이색에서 온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던 풍아에게서 긴장을 풀어줬던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 나는 풍아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그래도 풍아는 나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진 모양이었다. 그 사실이 조금 기뻤다.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 납득이 갔다. 내가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변 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그때였다. 뒤쪽에서인가? 굉장한 비명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응성대기 시작했고 풍아는 나를 보고 잠깐 망설이다가 이윽고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뛰어갔다. 나는 풍아를 쫓아간다. 서둘러 풍아를 쫓았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것은 뒤편, 반대 방향 전철이 들어오는 터널 방면이었다. 지금 안전대원을 부르러 갔으니까 진정해. 아이들은 여성을 어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여성이 손을 뻗고 있는 방면, 터널 속에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소란 속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신호음. 전철 안은 아까보다 더욱 응성되기 시작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니, 분명 점점 커져갔을 것이다. 다만 들어오는 전철의 바람소리에 삼켜지고 있는 것일 뿐. 모두 새파랗게 질려 굳어 있었고 나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무모하게도 아래로 뛰어들어갔다. 이봐, 젊은이! 어서 나가게! 주위에서 여러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 역시 점점 귀에서 멀어져 간다. 그리고 빵 하는 소리가,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나는 귀를 막고 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풍아씨! 어머, 휙! 굉장한 속도로 전철에 들어온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쿵쿵, 쿵쿵쿵쿵쿵.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런 숨막히는 시간의 틈새, 간격,
이변을 겪을 때보다 훨씬 더한 구토 증세가 물려왔다. 두려움. 이변을 겪을 때와는 또 다른 공포감이 온몸을 휘어감고 있었다. 아버지! 그런 정적을 깨버린 여성의 외침. 그녀가 향한 곳에 다리를 겨누지 못해 축 처져 있는 아저씨와 풍화가 있었다. 그 여성은 재빨리 그녀의 아버지에게 뛰어가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풍화는 천천히 일어나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중에서 나를 단변에 찾아내고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 날 걱정했어? 전철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렸다. 우리들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조금 머뭇거리더니 전철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풍화에게 뛰어갔다. 안 다쳤어요? 내 입술은 굉장한 속도로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은 것을 입을 틀어막아 간신히 참았다. 풍화는 내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찡그린 미간과 풍화가 강하게 한쪽의 어깨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보. 나는 꺼져 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금은 진정한 여성과 아저씨가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풍화는 그들이 온 것을 보자 부상을 숨기고 똑바로 섰다. 그들이 풍화에게 뭔가를 말을 걸자 풍화는 뒤를 돌아 나를 힐끔 보았다. 아, 말을 전달해 주길 바라는 걸까? 나는 풍화의 의도를 짐작하고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풍화는 나를 뒤로 한 채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에? 조금 소화된 기분이 들었지만 역시 나와는 상관없는 게 맞으니까 어쩔 수 없나.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풍화는 뒷모습이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 두 사람 풍화 대화 가능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자 굉장히 묘한 기분이 되어버린다. 집에 와서 풍화의 어깨를 체크해보았다. 만약을 대비해서 병원에 가야겠지만 지금이 좀 그렇지만 내일은 8월 1일이다. 생활비가 들어온 날이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쩐지 보험료를 생각하는 본인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시민적이라 조소가 나왔지만 또다시 밤늦게 루빈이 들어왔다. 루빈에게 걱정거리를 하나 늘려주는 셈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루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 내가 루빈에게 말하자 그는 의외라는 얼굴이 된다. 뭐가 그리 의외인 걸까? 답을 찾기도 전에 그는 조금 상기된 얼굴이 되어 내 옆에 앉는다. 저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기뻐하면 왠지... 내가 그를 흘겨보자 루빈은 헛기침을 한다. 아니 무슨 일 있었는데? 나는 풍화가 오늘 데리러 온 이야기, 전철에 어떤 중년 남성이 떨어진 이야기, 가까스로 그들을 구해낸 풍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풍화의 그런 행동에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던 루비는 호쾌하게 웃었다. 에? 솔직히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도 충분히 이번보다 몇 배는 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가깝다. 그런데 루비는 그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오히려 이변 때를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한. 그 녀석 원래 그래. 너 같으면 다른 세계에서 떨어져서 눈 뜨자마자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겠어?
루비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는다. 그는 정신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은행에 뭔가 이상하다면서 박차고 들어간 녀석이야. 뭐 덕분에 너를 만났으니 일단은 감사하고 있지만. 그런 거야? 우와, 풍아씨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 대화는 끝났다. 8월 1일 수요일. 오늘은 루빈과 풍아가 이 세계에 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뭔가 축하라도 할까 했지만 역시 돈 드는 일은 최소한으로 해두자. 어젯밤 대화로 조금은 알았다. 루빈, 화가 많이 풀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루빈과 풍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나치는 생각일까? 그래, 오늘부터 8월이야.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나와 달리 학원에서 친구들은 웅성대고 있었다. 그런데 슬슬 지겹지 않아? 차라리 후딱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럴까? 차라리 확 봐버리면 좋겠지? 어이, 그게 말처럼 쉽냐? 그런 거 걱정하기 전에 토요일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 신청하고 인터넷 강의 좀 성실하게 들어. 학원이 일찍 끝나는 대신에 무료 제공하잖아? 아라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나 역시 인터넷 강의는 처음 일주일만 보고 그 뒤로 생각도 안 했다. 아라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너 말이야, 성실해 보이는 데다가 좋은 고교에서 엄청 경쟁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얘가 나사가 빠졌어. 느닷없이 아라가 나에게 삿대질을 해온다. 그렇지만 아라도 내 상황이 되어보라고. 아니, 아라는 나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을 경찰에 넘겨버릴 애지만. 아라야, 너 팔이 후들거리는데? 혜진이와 은지 과연 아라며 아라의 팔을 본다. 과연이라며 아라의 팔을 본다. 아라는 얼굴이 조금 빨개져서 물러난다. 그리고 떨려 하고 헛기침을 한다. 왜? 토요일도 남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 든든하다며. 별로. 그거 열심히 안 했어. 결국 아라도 똑같잖아. 누가 얘기했는지 헷갈리네요. 좀. 오늘은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이다. 역시 풍아씨 어깨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얼른 은행에 들려 출금하고 집에 가자. 그런데 아무도 없다. 뭐야, 어째서인지 맥이 빠졌다. 아니지, 나 지금 풍아를 걱정해야 도리 아닌가? 괜히 뾰로통에 있는 자신에게 부채질을 하면서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혼자 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지?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터지기만 했지. 정작 돌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다못해 주워 닦아줘. 내가? 왜? 처음에는 루빈에게 하녀 취급을 당했던가? 그랬는데 나중에 풍아가 주군, 우리는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었다. 어느 쪽이든 괜히 열받게 된다. 뭐랄까, 한여인 쪽은 말 그대로 화가 나고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에 화가 난 것.
어라? 잘 모르겠다. 너의 그 풍아의 관계는 연인 관계로 원하고 루빈에게 하녀 취급받는 건 화가 나고 뭐 그런 거지. 그 뒤로 그 두 사람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건 내 생각만이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 확신에 차 있다. 그 뒤로 루빈은 종잡을 수 없는 아이긴 해도 심성이 착하고 결국에는 아기가 없는 녀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 후 내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풍아는 조금 예매하다. 물론 처음보다는 바뀌었다. 초기에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못했지만 지금은 꽤나 능숙하고 긴장도 조금이나마 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건 풍아가 여기에 적응하게 된 것 뿐인가? 너도 포함되어 있어, 여주인공아. 아닌가? 이럴 게 아니라 아라말대로 공부 좀 할까? 나는 문제집을 꺼냈다. 그런데 아까 무심결에 생각한 탓인가? 뭘 해도 풍아의 얼굴이 떠오른다. 바보 같아서 고개를 격렬하게 저어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인식하고 있네. 혼자 짝사랑 중이네. 근데 풍아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절에 찔린 건가? 질에 찔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뭔가 그 언어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분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1년 전에도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일어나서 집안을 조금 돌아다녔다. 잠깐만, 왜 갑자기 1년 전 이야기가... 나는 무심코 생각하던 말을 뱉었다. 그리고 설마... 그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1년 전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 우리 둘은 사이가 좋았었지만 일반적으로 헤어지게 되었던 그 사건, 그 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친구들과 선배에게 어리광 부리면서 겨우겨우 극복해 나가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때 생각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일과 지금에 비교한다는 건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대로 멈추어 섰다. 그치, 너 풍어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풍어 루트니까. 애초에 나는 왜 갑자기 눌러앉게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계속 신경을 쓴 거지. 그야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한다니까. 도와주기 위해?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한다면서 어제는 뭐였어? 어제 풍아가 그 사람들과 있었을 때 느꼈던 묘한 기분의 정체를 알 것 같다. 나는 지금 풍아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된다면 난 특별한 게 아니다. 그게 어쩐지 싫어서 기분이 이상했던 것이다. 질투지. 그렇다면 나는 역시.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풍아가 들어왔다. 풍아, 어서와. 풍아는 나를 보고 변함없이 인사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의식하게 되어버렸어. 이 사람과는 무려 한 집을 살고 있는데
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뒤에선 무슨 일이 있냐는 풍아의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으아! 부탁이니까 오늘은 나를 내버려 둬요. 아, 맞다. 팔은 어때요? 에? 치료받고 왔으니까 괜찮다고요? 나는 그의 대답에 놀라 문을 벌컥 열었다. 바로 앞에 풍아가 우뚝 서 있어서 나도 움찔하고 멈췄다. 치료? 내가 멍하니 말하자 풍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다녀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다고. 어떡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 오늘 만날 약속을 했었나 보다. 그리고 보답삼아 그들이 병원에 데려다준 모양. 아, 뭐야, 어쩐지 선수를 빼앗긴 듯한 기분. 물론 병원비를 내주셨으니 그것도 보험 없는 애를 감사해도 도리겠지만 어제 그 여자 풍악에 혹심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주인공아, 그렇게까지 질투 안 해도 돼. 참, 그 여자는 이미 엄마였던가? 아이들을 안고 있었으니. 과한 질투. 그런데 생각하는 게 전부 얼굴에 보였는지 풍아는 약간 놀란 얼굴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줘. 나는 재빨리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풍아는 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지 아까 같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잘래요. 식사는 죄송하지만 식사도 하고 왔어요? 뭐야. 방금 그 말 크게 해버렸나? 나는 귀까지 얼굴이 빨개져 버렸다. 풍아는 영권이 아직 있었는지 그대로 밖에 서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오늘은 도저히 안 돼요. 잘 자요? 하고 말하고 불을 껐다. 풍아는 잠시 망설인 듯 했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긴 듯하다. 나 뭐하는 거야? 이걸로 정말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아이고야. 8월 2일 목요일.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콜록.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아팠다. 이런, 문도 닫고 창문을 닫고 자다니. 산소 부족! 나는 그대로 박차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오늘따라 밝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교 교복 입은 아이들이 잔뜩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는 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계를 봤다. 7시 45분. 늦었다! 지각이네요. 엄청난 속도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나왔다. 한심해. 나는 문을 난폭하게 열고 역까지 뛰어갔다.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도중 왠지 숨이 찼다. 운동 부족인가? 뭔가 이상한데? 역시 공기가 안 통하는 방에서 자서 그런가? 이상해.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무겁다. 숨이 왜 진정이 안 되지? 나는 그대로 쪼그러 앉아 진정하려고 했지만 뭐야 이건? 어지러워. 토할 것 같다. 상태가 너무 나빠.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막 빌기까지 했다. 머리 아픈 게 멈추든가 가쁜 숨이 멈추든가 둘 중 하나라도 좋아졌으면.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위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
마치 원래 내 속에 있을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느낌. 이거 뭐죠? 알고 싶다. 모든 걸. 보통 사람들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걸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어. 보지 않으면 돼. 알고 싶어. 자신의 시점을 일치하지 않으면.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들죠? 보고 싶다. 도대체 뭘?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기쁜 숨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갑자기 공포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살려줘. 보고 싶다. 모든 걸. 보고 싶잖아?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그걸 위해서 죽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없다고. 괴롭다. 아까보다 더욱 괴롭다.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이 생각.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칠 것만 같았다. 마치 거대한 혀가 머릿속에서 쿵쿵하고 지진을 일으키는 것 같아.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줘.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바닥을 보니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먹지 않아. 위의 게 10만만이 코를 자극한다. 하지만 토하면 안 돼. 토하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나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다. 손등을 계속 때리는 눈물. 그것에 집중하자 호흡이 조금 편해졌다. 그렇지만 호흡이 편해짐과 동시에 머리가 더 아파왔다. 나는 두통에 집중한다. 두통에 집중하기로 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근처에 도끼가 있었더라며 망설임 없이 머리를 내리쳤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아파.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고 싶다라는 섬뜩한 언어들만이 내 머릿속에 남게 되었다. 아까 부연 설명 같은 것은 울리지 않는다. 보고 싶다. 와, 많다. 도배. 시끄러워. 호흡이 거칠다. 머리가 아파. 내 산소를 주입하고 싶어진다. 보고 싶다.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보고 싶다는 거 따위가 아니야. 그런 것 따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오열이 흘러들어왔다.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전부 죽어버렸어.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더라면, 진리를 말해주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더라면. 그런데도 부정하는 거야? 귀신? 이 시점에서 나는 확신했다. 귀신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척추를 중심으로 온 몸이 긴장으로 턱끝 하나까지 선 것 같다. 아니, 냉정해지자. 귀신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대낮에 귀신 같은 게 나와 동의하지 않을 거면서. 그러면 왜 나를, 너도 똑같은 운명에 죽어봐야 해. 그 말을 듣자 두통이 강해졌다. 숨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이대로는 안 돼. 타협 따위
없을 것 같아. 아까보다 호흡이 좋아졌다. 귀신이든 아니든 뭐든 좋으니까. 어쨌든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멈추었다. 만약 이 귀신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라면 차라리 산소 공급을 줄여서 약화시키는 게 낫겠어. 라는 느닷없이 생각이 들어서였다. 눈을 감았다. 어쨌든 나는 너 같은 거 나만큼 비참하게 억울하게 슬프게 죽어봐야 해. 보고 싶다고 보았더라면 그때 볼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살 수 있었어. 죽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지금의 나는 볼 수 있어. 그러면 어째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볼 수 있다면 그런 바람 따위 아무래도 좋잖아. 이미 이루어진 소원인걸. 소용없어. 생명이 없으면, 지킬 생명이 없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부 허상이니까 의미가 없어. 의미가. 두통이 약해졌다. 호흡이 들어온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쨌든 이걸로 된 건가? 이상한 경험이었어. 너는 순간 굉장히 선명하게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의 회화가 머릿속에서 그저 울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기를 흔들어 내 귀를 때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옆에 기척이 있다. 누구야? 그렇지만 감히 옆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누군가 있어. 공포에 젖어 두근거림이 빨라진다. 다음 말을 얼어붙은 채 기다렸다. 너는 보고 싶지 않은 거냐? 아까부터 같은 말의 반복.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다. 보고 싶지 않은 거냐라니. 대답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나는 무심결에 그렇게 말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 아까와 같은 두통이 밀려온다.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다. 왜? 소리 지르고 싶어졌다.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내 의사와 말이 떠오른다. 그래서 뱉어냈다. 너 같은 거에겐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건가? 잠깐만요. 너 같은 거에겐 절대로 불가능해. 너 같은 거에겐 절대로 불가능해. 눈을 뜨니 다시 뜨거운 길바닥. 어지럽다. 몸이 나른해. 아까 그렇게 외치고 정신을 잃었던 걸까? 천천히 손목시계를 본다. 9시 17분? 1시간 더 시간이 지나 있었다니.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구토 증상도 없고 머리도 아프지 않지만 몸에 힘이 없어. 어떻게 된 걸까 오늘? 오늘은 쉬는 게 좋겠어. 나는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향했다. 구토 직후에는 기분이 좋아진다. 몸이 괴로워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불쌍하다고 느낀 뇌가 엔돌핀이라도 보내는 걸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시달린 직후 몸이 나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몸이 편안했다. 그렇지만 구토에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기도 다시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좋아졌다가도 다시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등골이 다시 오싹해짐을 느꼈다. 이변 다음에는 귀신, 그 다음은 도대체 뭐야?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호흡이 다시 거칠어진다. 이 기분을 떨치기 위해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집 앞.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주머니에 열쇠가 있다. 주머니를 뒤진다. 손에 잡히는 열쇠. 한동안 손바닥 위에 굴린다. 꺼내는 손을 덜덜 떨고 있다. 열쇠 꼬매에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지 않아. 손이 떨려서인가? 열쇠가 다른가? 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들어간 후에 들어가지 않아도 화 안 낼게. 그러니까 들어가. 빨리. 보기 흉해. 빨리. 그 순간 이름의 일부만 불러도 괜찮습니까? 눈앞에 풍우가 보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환영을 본 것뿐인데도 이상하게 진정이 된다.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강해진다는 기분이 든다. 열쇠가 들어갔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비밀번호가 생각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극도로 피곤해져서 소파에 누웠다. 오늘은 쉬자. 자고 나면 전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눈을 떴다. 거실의 시체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턱 거린다. 집이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뭔가 악몽을 꾼 것 같아.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몸에 힘이 없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렇구나. 시계를 본다. 6시. 힘이 없을 만도 하다. 그렇지만 그만큼 밥을 할 힘도 없었다. 왠지 울고 싶어졌다. 일어나셨습니까?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린다. 풍아씨? 나는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되지 않았다. 풍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이마에 손을 짚는다. 그 사실만으로도 얼굴이 상기된다. 어제 일이 거짓말인 것처럼 나는 이 사람에게 의지했다. 그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것만으로도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풍아가 만든 죽을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웠다. 오늘 그러고 보니 100일인데 특별한 날이었는데 뭐 확실히 특별한 날은 아니긴 했지만 특별한 날이긴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것 같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는 힘이 들어간다. 풍아는 조금 더 누우라고 했지만 왠지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사양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 풍아. 사실 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매우 기분 나쁜 일이, 힘이 빠진 일이었다. 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는 이상한 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젓고 서 보였다. 그렇지만 풍아 얼굴 위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벌 받은 건가? 이변을 조사하기로 해서 벌 받은 걸지도.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러자 풍아는 분한 얼굴이 된다. 너무하죠? 이변 때문에 다친 건 내가 아니라 풍아 씨인데 이런 말 심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아는 강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기운 내라는 선물인가? 아니, 어제 용건이란 게 혹시 이건가? 어느 쪽이든 조금 들떠서 그의 선물을 열어본다.
아, 깜짝 놀랐다. 그 안에 들어있던 선물은 반지였다. 금으로 세련되게 디자인된 반지. 어머, 근데 이거는 연인에게 주는 선물 아닌가? 왜 나한테 줬지? 나는 얼떨떨한 채 풍아를 보았다. 이건... 풍아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지하철에서 구해준 분께서 보답을 해주겠다고 하기에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 왜요? 계속 신경 쓰였으니까. 라고 풍아는 일단 말을 흐린다. 저 때문에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그날 당신에게 걱정 끼쳐드렸으니까요. 그날? 그동안 풍아와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몰라 되물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변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죽음과 당신을 구했지만 결국 두 분에게는 마음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저는 두 분이 다치지 않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는데 저만 편한 채로 있고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풍아가 이토록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기운이 없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풍아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말을 내게 하고팠던 걸까? 나는 조금 경이로워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하철의 건은 돌발적이었고 예상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또 당신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당신에 대해 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과 대화한 건 아니군요. 풍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반지를? 예, 자신들이 그런 거라면 알아서 할 테니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상치 않게 식사 대접도 받고 병원에도 다녀왔고. 나는 조용히 풍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던 거구나. 바보같이. 어제는 혼자 과민 반응해버린 셈이네. 나는 반지를 왼쪽 손가락에 끼웠다. 아, 감동이다. 신기하게도 사이즈가 꼭 맞아. 어머, 내 사이즈는 또 어떻게 알고? 기분이 좋아졌다. 고마워요. 나는 즐거워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풍아 씨는 나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잊지 않고 덧붙였다. 풍아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곧 쑥스러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순정남이네. 나는 그렇게 반지를 보면서 혼자 희죽거렸다. 이제 좋니 기분? 기쁘다. 나도 기뻐. 지금까지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상쇄해버릴 정도로. 선물이 반지인지라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지만 나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 따위 더 이상 머릿속에 없다. 그때 루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굉장히 신난 표정을 짓고 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내가 그렇게 묻자 루빈은 깡충거리는 것처럼 내 쪽으로 와.
내 팔을 잡아당긴다. 잠깐 시간 좀 내주라. 잠깐이면 돼. 나 저녁도 사왔으니까 한 번만. 루비는 손에 확실히 음식점에서 테크아웃을 한 듯한 것이 들려있었다. 기특하네. 나는 기분이 좋은 김에 그의 어리광을 받아주기로 했다. 주인공도 기분이 좋고 루빈도 좋고 풍아도 좋고 나도 좋고 유주인공도 좋고 다 좋네요. 어쨌든 다 좋네. 루빈도 그렇고. 저 할 말 있어. 응? 일단 오늘 100일 축하해. 루비는 즐겁게 웃는다. 아,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 루비는 내 대답에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면서 말을 잇는다. 그때 이변에 대해 조사 같이 하겠다고 했지? 기뻤어. 그런 네 말. 루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같이 하자. 위험할지도 모르겠지만 라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 기뻤다. 함께 조사할 수 있구나. 다행이야. 저 실은 오늘 말이야. 줄 게 있어. 루비는 조금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응? 뭔데? 이건 말이야. 루비는 차라리 재빨리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지 뜸들이는 걸 그만두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뭐지?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왜 그래? 루비는 화난 얼굴, 아니 시무룩해진 얼굴로 나를 본다. 그리고 느닷없이 내 왼손을 가리키면서 그거 풍화가 준 거야? 하고 묻는다. 설마 너도 나한테 반지 주려고 그랬어? 아, 이놈의 인기는. 내 왼손에는 그거 빼. 싫어. 왜? 나 빼기 싫은데? 지금 풍화 노트고 풍화가 준 건데? 그거 빼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만 누이는 뭔가 화를 내고 있다기보다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 뺄 거야? 당연하지. 너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광 부릴 생각이야? 나는 당연한 듯 그렇게 누빈을 핀잔을 줬는데. 여주인공아, 눈치채란 말이다. 이 퉁퉁이. 우리 여주인공 머릿속엔 온통 풍화 생각뿐이겠죠. 그 말에 루빈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어라? 순간 움츠리던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너야말로 언제까지 화를 내는 루빈. 그런데 항상 보이던 위압감 같은 건 없었다. 왕자인 루빈이 아니라 인간 루빈이 화를 내고 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얼굴로. 너야말로 언제까지 나를 어리광 부리는 녀석으로 볼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침묵. 루비는 분한 얼굴인 채였고 나는 어쩔 줄 몰라서 그대로 서 있었다. 너에게 할 말 있었어. 해주지 않는 거야? 루비는 내 말에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이야기해줄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놈이 아니야. 오늘이 너희들의 행사 날이라고 들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서에게 부탁해서 일을 더 달라고 했어. 그만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너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루빈, 이래도 어리네요? 이래도 어리광쟁이야?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됐어. 그만할게. 어머, 어떡해. 미안해라. 루비는 말을 끊고 비웃으면서 아까 나에게 주려고 했던 무언가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여름이라도 감기 걸려. 먼저 집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런 루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한 거야 방금? 나는 루빈이 던진 물건을 주워 선물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 역시 진짜 화려한 느낌의 금으로 된 백일 반지가. 나는 너 나하고는 할 말 없어? 여주인공이 루비한테 문신경 하긴 했네. 맞아. 하긴 풍화 노트다 보니 풍화만 신경 쓰고 루비는 아주 덜 신경 썼지. 걱정은 했지만 바보. 그땐 계란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루빈도 나름대로의 애정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너를 만나서 감사해야겠지? 나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 뭘? 무시한 걸까? 루빈의 마음을. 나에게 사과라면 역시 발목을 삐었던 그 사건인가? 그 뒤로 이상한 정도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밤에야 들어왔던 루빈. 이걸 샀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일을 한 것이다. 왕자의 신분인데도 아니 왕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까지 힘들게 벌어 내게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 심한 짓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루빈에게 사과를 하고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진심을 사과한 뒤 마음을 전하는 것. 어쩐지 두 사람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방문을 닫았다. 근데 지금 여주인공은 풍화를 좋아하니까 그거 사실을 진심을 담아서 사과도 할 겸 얘기도 하는 거지. 물론 루빈에게 상처를 좀 주긴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조금은 차가운 여름밤 바람을 들어오게 한다. 책상 위에 반지 2개를 놓았다. 이 사람들은 내게 백일 반지를 준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 건 이 사람들, 이 세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준 의미를 알고는 있는 건가? 루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루비는 알고 있을 거고 풍아? 글쎄 알고 있을지도? 아마도? 알고 있는 것 같긴 해. 모른다고 단연할 순 없어. 어쩐지 불안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떡하기 지풍가 노트인데. 보고 싶어? 또다. 8월 3일 금요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도 이어서 8월 3일 거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